고전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즐거움, 오래된 재미,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 어느덧 2023년의 마지막 스테이지, 84번째 스테이지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Let's go. 네. 안녕하세요, 청탁꾼 여러분, 레트로 피플입니다. 오랜만에 마을에 모두 모인 탐험꾼 카르마 로치 뮤미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아마 지난 시간에 모넌 때 녹음이 이제 앞뒤로 바뀌어가지고 그때 이제 뮤미씨가 등장했던 회차는 이제 스파 편으로 등장을 했고, 그 다음 이제 모넌 편이 나중에 돼서 아마 다시 이제 전체 팟이 모인 회차는 이번에 이제 될 다시 것 같은데, 나왔다고요. 이렇게 해서 잘 모이게 됐습니다. 12월 별간 일 없으셨죠? 봐요. 예, 다들 바빠요. 네, 아마 제가 물어본 게 잘못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카르마 씨도 일하시기 바쁘시고. 죽을 것 같아요. 네, 다들 바쁩니다. 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채널 라디피플, 네, 모 채널의 공식 홈페이지가 정말 대대적으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예. 모든 서비스를 지금 확실하게 잘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고, 커뮤니티란도 생겼는데 레트로 게시판이 따로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입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레트로 관련된 얘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리퀘스트를 할 수 있게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회차가 회차인 만큼 빨리 진행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전하는 말씀 먼저 듣고 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은 다양한 팟캐스트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2014년 첫 모험을 시작한 이후 많은 청탐꾼들의 성원을 힘입어 다양한 고전 게임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소감이나 사연, 함께 탐험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청탐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짧은 이야기, 긴 이야기 상관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자, 레트로 피플 84번째 스테이지. 자, 오늘 제가 이 회차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 회차가 드디어 올 줄 몰랐는데 드디어 이게 와버렸어요. 사실상 저한테 메탈 슬러그가 있다면 오늘의 차는 국장님을 위한 스테이지죠. 아주 벼르고 벼르신 예, 회차잖아요. 뭐 저한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짓을 잘 안 하시는데 유일하게 여기저기에 퍼먹이시려고 한 게. 지난 회차가 로치 씨의 회차였다면 오늘 그렇죠. 회차는 그렇죠. 그리고 이 회차를 위해 저는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열심히 출장을 다녀오셨죠. 어떤 해외 출장을 갔다 오셨죠. 네, 약간 떡밥이면 떡밥일 수 있는데요. 예, 어쨌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놀러 갔다 왔는데 겸사겸사 갔다 온 거예요. 네, 제가 부탁을 해서 요걸 잘 사왔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스테이지 1998년 9월 3일날 첫 발매를 했던 메탈 기어 솔리드 1편 되겠습니다. 자, 코나미사에서 발매했었고요.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등장을 했었던 작품이죠. 간단한 게임 소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 2023년의 모험을 마무리하는 레트로 피플의 새로운 스테이지. 주인공인 메탈 기어 솔리드는 1998년 9월 3일 코나미에서 제작 및 발매했던 잠입 액션 장르의 게임입니다. 메탈 기어 2, 솔리드 스네이크 2호를 배경으로 알래스카의 외딴 핵무기 처리 시설을 배경으로 리퀴드 스네이크가 이끄는 테러리스트 그룹이 시설을 점거하고 그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핵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은퇴한 특수부대 요원인 솔리드 스네이크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이들의 저항을 막아내는 것이 게임의 줄거리입니다. 액션 어드벤처 장르를 재정의했다고 평가될 만큼 흥미진진한 내러티브와 혁신적인 게임 플레이 메커니즘이 결합하여 비디오 게임 스토리텔링의 힘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잠입 게임 플레이를 기반하는 게임 방식은 플레이어가 복잡한 환경을 탐색하고 탐지를 피하며 강렬하고 전략적인 만남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표준을 설정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컷신, 장대한 줄거리, 몰입감 높은 음향 구성, 다양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캐릭터를 갖춘 영화적 스토리텔링이 초점이 되었습니다. 누적 700만 장이라는 엄청난 성공과 비평가들의 호평은 이후로도 시리즈의 유산을 이어가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코지마 히데오를 선구적인 게임 디자이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98년 9월 일본에서의 첫 발매를 시작으로 9개월 뒤에 확장판인 인테그랄이 발매되었으며 2000년에는 게임 큐브 전용 리메이크인 더 트윈 스네이크가 발매되었습니다. 오리지널과 확장판
마스터 레거시 컬렉션 및 최근 발매된 마스터 컬렉션까지 발매된 기종은 플스 계열과 윈도우즈, 닌텐도 게임 큐브, 엑스박스 계열, 닌텐도 스위치, 스팀 등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자, 게임 소개 듣고 왔습니다. 메탈 기어 솔리드. 통상 이제 메탈 기어 솔리드가 이제 맞는데, 메탈 기어 솔리드 이제 편의상 1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2도 나왔고, 3도 나왔고, 이제 4까지, 솔리드 사가라고 할 수 있는 시리즈는 정확하게는 이제 3개 편으로 볼 수 있는데, 왜냐면 3는 이제 빅보스 편이기 때문에. 어쨌든, 네, 메탈 기어 솔리드 1입니다. 얼마 전에 덕분에 출장에서 잘 집어오셔서 제가 이제 일본판으로 지금 잘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이 주는 매력이 좀 달라요. 자, 바로바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 속에서 만나본 메탈 기어 솔리드 되겠습니다. 자, 각자의 시대 속에서 메탈 기어 솔리드가 어떻게 접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왜 날 봐요? 아니, 갑자기 이제 많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아니 사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기서 할 말이 좀 없을 것 같아서 먼저 털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사실 메기솔은 제가 접한 메기솔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장님이었습니다. 저요? 예. 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레트로 피플이라는 걸 안 만났으면 메기솔을 만나질 못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나마 국장님이 여기저기 추라이 한 게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열심히 이제 찍먹을 접한 결과다. 저희가 이제 회차 회의할 때마다 이제 가지각각의 게임들에 대한 리스트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거기서 항상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 혹시 메기솔 해보셨나요? 메기솔 어떠신가요? 그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약간 그 다음으로 약간 저 밀렸던 어쌔신 거죠. 크리드 8이 하듯이. 더군다나 이게 또 게임이 아까 로치 씨가 말씀하신 어쌔신 크리드는 그나마 최신 게임에 속하니까 이제 좀 구하기가 쉬운데 얘는 이제 회의할 당시 때만 그러니까 저 들어가고 나서 회의할 당시 때만 생각하면은 이때 어려웠죠. 너무 어려웠어요. 그냥 이때 시즌 1 때부터 이 레트로 시즌 2 때까지 계속 어려웠어. 맞아요. 이게 진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좀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죠. 이게 엇간 게 플스 1 구해오든가 어둠의 경로 하든가 둘 중 하나요. 아니 저는 그 플스 1 새로 만든 거 있잖아요. 네. 그게 클래식. 네 있어요. 거기에 이 게임이 있는데 선뜻 그걸로 이 게임이 손이 안 가요. 플스 클래식 나왔던 거 거기에 이제 에뮬레이팅 형태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때 사실 저희가 레트로 할 때 무렵이면은 아마 이제 플스 3라든지 뭐 이런 거 갖고 계셔야 이제 마스터 컬렉션 이런 거는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플스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전제가 좀 있었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약간 수건 사업 같은 거긴 했어요. 레트로 피플의 전 회차를 통틀어서 보면은 네, 이 방송이 끝나기 전에 이건 하고 가리. 그렇지. 나의 심장과 맞바꾼 이 게임이요. 약간 이런 느낌이셨잖아요. 저한테 있어서 매라는 단어를 하면 이제 아마 대중적인 플레이어분들은 이제 메이플 스토리 그 N사의 단풍나무 이야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좀 그런 메탈 슬러그 달팽이. 하지만 국장님한테는 이 게임 바로 메탈 기어 솔리드가 이 게임만큼은 제가 원래 솔리드 스레이크를 좋아하는데 지금 이런 전파의 추세에서는 제가 리퀴드가 돼버리죠. 아주 그냥 열심히 전파를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여기서 보면 그냥 빅보스예요. 그렇죠. 진짜 근데 이 게임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가였다고요. 그래요? 그럼요. 어린 아가셨어요? 그럼요. 그렇게 차이가 나 있나? 아무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얘기가 참 오히려 이 레트로 피플을 만나서 만날 수 있었던 나름 추억 있는 게임이다. 내가 이 녹음하지 않았으면은 만나지도 못했던. 저는 진짜 옛날에도 게임을 제가 제 취향대로 골랐지만 일단 제 취향의 게임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 겉에 딱 보여지는 그런 패키지 밖에서 외관적으로 보여지는 그게 있잖아요. 이 게임은 나랑 맞지 않는 결이 맞지 않는 게임이야. 그래서 나는 게임을 패스할 거야라고 생각을 딱 할 수 있게끔 딱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게임의 패키지를 갖고 있어서 처음에 이제 여행 가면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사갖고 오면서 제 것도 같이 사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딱 보면서 이게 얼마나 그렇게 재밌길래 그렇게 노래를 부르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바로 숙소로 들어가서 이걸 까봤는데 그 이야기는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빰빰빰빰. 저는 이거를 아주 옛날에 친구가 플스2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불법 폐기였던 것 같긴 한데. 아하하. 근데 제가 이 시리즈를 해봤습니다. 문제는 1편이 아니라 3편 스네이크 히터예요. 3편 뭐 그럴 수 있어. 그거만 해봤어요. 그래서 음. 그거밖에 모르긴 한데 그래도 이름을 알고 있었고 제가 그 당시에 KBS에서 프로그램을 해줬거든요. 게임 스테이션이라고. 아, 예전에 그런 게 심야에 있었어요. 해주는 거 게임 있었는데 스테이션. 제가 그걸 매우 재밌게 봤는데 거기 이제 단골로 나오는 게임 중 하나가 이 메탈 기어 솔리드였거든요. 엄청 칭찬이 많았고 이래가지고 꼭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때 이제 친구 집에서 조금 해봤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선 그나마 친숙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체 잠입 게임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에임이나 이런 게 안 좋다 보니까 그냥 캠핑하고 뒤에 가서 몰래 죽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더 어렵긴 한데 그래도 뭐 그 당시에 있었던 뭐 레인보우 식스나 뭐 스페셜 포스 이런 거에 비하면 저는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편이었고 이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접해본 게 이제 저 한창 모넌 프론티어 할 때 갑자기 여기서 다시 뭐 넣는 그 거예요? 피스워커라는 시리즈랑 그 콜라보레이션 아, 예,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 뭐 피스워커 이런 게 나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맞아요. 저도 이제 국장님한 테 팬텀 페인 트라이 하다가 그라운드 제로 정도만 해봤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1편이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1편이 좀 어렵긴 해요. 뭐, 자리선이 왔군요. 빅보스. 예. 네. 네, 빅보스. 제가 왔습니다. 고지라 스네이커예요. 일단 이 게임은 제가 고등학교 무렵에 진행했었고요. 게임이 등장했을 때 사실은 별 생각 없이 시작을 했다가 생각보다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죠. 재밌었거든요. 왜냐면은 컷신이나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이제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꽤 재밌게 즐겼고, 사실 뭐 첩보 영화를 대해서는 그때 당시 많이 알던 건 아니지만 이 첩보물이라는 장르를 좀 구현하면서 또 게임 자체가 총질이 난무하는 형태의 게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어느 정도 뭐 그런 것도 용인은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잠입을 해서 가야 된다라는 전개가 꽤 신선했어요. 일단 물론 이제 그 전에 메탈 기어나 이제 메탈 기어 2 솔리드 스네이크라는 작품이 있었다라는 건 아는데 제가 그 게임들을 그렇게 많이 해본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사실은 그 게임의 후속작이라고 나왔다고 하길래 그래 하면서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좀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어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왜냐면 기존에는 위에서 바라보는 숄더뷰 시점에 3인칭 게임에 가까운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때 게임에서도 그 잠입이라는 부분이 잘 살려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게 이제 3D로 나오면서 그냥 극대화돼서 나왔던 것 같아요. 좀 더 입체적이고 또 그러면서 좀 긴장감도 있고. 2편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사다 주셔가지고 그 재미가 어디 안 가더라고요. 확실히 굉장히 재밌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얘기할 건 많지만 빨리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뒤에 마저 해보죠. 뒤에 많이 할 게 너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제를 할게요. 네. 알겠어요. 자, 다음으로는요, 시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메탈 기어 솔리드입니다. 자, 시각적인 관점에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두워요. 그럴 것 같았어요. 너무 어둡고 너무 멀고 너무 코딱지만 하고 조그맣게 나오고, 아무튼 저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도 지금 보는 관점에서 보니까 작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게. 예, 왜냐면 그렇게까지 크게 보여지는 느낌은 없었어요, 사실은. 워낙 이제 또 시점이 또 여러 가지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생각해보면 처음에 이제 작전에 투입돼서 엘리베이터 진입신 전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그 적들 지나갈 때 벽면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있으면은 확대가 되잖아요. 어떤 앵글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때 되면 또 장면에서는 또 캐릭터들이 좀 크게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카메라 웍이 당시로서는 좀 보기가 드문 게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좀 그건 있었죠. 위에서, 그러니까 시점 자체가 제 기억에 98년도 당시 때 시점이 2개였던 게임이 없지 않았나 싶거든요. 굳이 따지면은 뭐 바이오하자드 이런 것들도 시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많이 있긴 바뀌어요. 한데, 네. 근데 생각보다는 좀 꽤 많죠. 왜냐면은 이렇게 기대 섰을 때 뭐 그 앵글에서 나오는 씬이라든지 기본적인 노멀 씬, 엎드리고 포복할 때 뭐 물속 들어갔을 때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망원경 봤을 때 뭐 그냥 볼 때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꽤 시야를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장치들이 좀 많았죠. 좀 기본적으로 약간 하나님 뷰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숄더뷰? 내려다보는.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 그럴 수 있고 굉장히 그 많은 게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뭐라 그러지? 제 새끼손톱보다 작은 얘를 컨트롤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찾아서 막 가야 되잖아요. 그게 전 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뭐 공감은 되지만 아마 요즘 시대에 그걸 해보셔서 그 불편함이 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저도 다시 할 때 보니까 그런 점은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반박 조금만 드리자면 스위치로 해보셨잖아요. 그쵸? 저는 그 스팀에 아 그쵸. 스팀은 연결된 걸 큰 모니터로 하니까 별 어려움 없게 했어요. 맞아. 이거를 근데- 사가지고 얘도 원래 그 될 때 그 플레이스테이션 1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브라운관 TV 꽤 큰 걸 기준으로 했거든요. 스위치보다요.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여담입니다만 진짜 이번 그 마스터 컬렉션 이식한 거는 좀 아쉽긴 하더라. 진짜 인간적으로. 아니 왜냐면 요즘에는 워낙 기술이 좋아졌다 보니까 예전에 플스1 애물 같은 것만 봐도 사실 쉐이딩 옵션 다 있잖아요. 그게 98년도 작품이니까 지금은 솔직히 도트 다 튀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좀 쉐이딩해서 이렇게 좀 깎아주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기술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게다가 플스2 때 하위온 할 때도 그 정도 쉐이딩 옵션 넣어줬거든요. 뭐 엄청 뚜렷하진 않더라도 보정 옵션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2000년 초반에 플스2에서도 그런 걸 해줬는데 지금 이식을 하려면 완벽하게 뭐 그래픽 소스를 바꾸진 못하더라 다 그 정도 넣어줬겠지 이 생각을 했다고 해봤다가 야 똑같이 나오니까 좀 적응은 안 되더구만요. 너무 튀게 나오니까 야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한편으로 왜 그렇게 내줬을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있어요. 청국장은 냄새가 나야지 청국장이지 이것들 하면서 막 국장님 같이 이 버전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게 좋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서 약간 그런 근본론자적인 성격에 물론 이게 좋게 말하면 이래요. 맞아요. 예. 아니 옵션으로 뭔지는, 줄 수 있는 거니까. 뭔지는 그들만 아는데 어. 좋게 말하면 그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하고 뭐 안 좋게 말하는 건 다들 아시죠? 예, 결국에 자본과 뭐 돈과 기타 등등 그냥 귀찮아서. 근데 이 게임을 사가지고 딱 켜보고 나서 이 게임 내가 어디서 봤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국장님 처음에 너 그거 플스1 갖고 있는 거 있어서 전 이런 게임을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을 맞아요, 거예요.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게임 한번 손에 댔었어요. 거기서. 심지어 근데 그거 제가 갖고 있는 건 북미판이다 보니까 영어로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걸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TV에 연결을 해서 본 거였지만 그때도 껌껌했고 좀 작게 그거는 일부러 좀 작게 화면을 만들어갖고 나오다 보니까 기존 제가 갖고 있는 TV 화면보다 그러니까 좀 멀게 느껴지는 게임이었죠. 아주 멀게 저 멀리 나랑은 앞으로는 다시 만날 것 같지 않은 게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원래 그 역산 돌고 도는 법이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플스1 게임 제대로 해보면 어떻게 보면 파판 7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파판 세븐 때가 그나마 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추가로 얘기하면 제가 한 바2 정도 해봤거든요. 오리지널 바투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예. 뭐 그것도 최근에 한 거긴 한데 근데 이제 그거랑 비교하면 저는 이게 조금 더 낫다? 막 엄청 대단한 정도는 아니어도 그리고 이제 그 1년 뒤에 나오는 그 파판 8? 그거랑 비교하면 좀 구리긴 한데 파판 8이 진짜 예전에. 그거는 예. 거의 플스1 쥐어 짜다시피 해서 만든 거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뭐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는 그 기술력 관점만 따지면은 9탄하고 8탄하고 약간 쌍벽인 것 같아요. 약간 다른 관점이긴 한데 쥐어 짜는 느낌은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하죠. 예. 거의 그때가 이제 거의 플스1 쥐어 짜서 만든 거니까. 그쵸. 아마 97, 8년도쯤 되면은 기술력의 성숙기가 많이 올라온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플스1 때가. 물론 제가 이걸 급하게 연구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런 거긴 한데 그래서 매기솔 2만 돼도 그 플스2잖아요. 그쵸, 플스2죠. 그러니까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그게. 맞아. 확 좋아졌죠, 약간 느낌이.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파판 7 그 폴리곤 눈 이런 거 생각하면은 눈이 없다고 뭐라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쵸. 워낙 이게 좀 뚜렷한 게 아니니까, 캐릭터가. 이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덩어리 상상의 같아요. 여지를 두고 생각하면 그냥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오히려 파판 7 눈이나 이런 거 보시면 생각보다 그 되게 폴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뭔가 집중이 안 되고. 그쵸. 네, 그래서 그럴 바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런 거를 많이 신경을 안 썼는데 그냥 좀 약간 희밋하게 처리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가 있는 건 느껴지는데 제가 뚜렷한 건 아니죠. 제가 동물 네. 철권도 멀리서 볼 땐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가까이서 네. 보면 되게 폴리곤 덩어리거든요, 그게. 맞아요, 좀 맞아요. 깨질 때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없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게임에서 등장한 이 무전 시스템에서는 일러스트를 쓰잖아요. 야, 그 머리는 잘 쓴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일러스트의 느낌을 충분히 잘 주고 캐릭터의 그 외형, 그러니까 캐릭터적인 모델링은 사실 그 기기 스펙에서 짜낼 수 있는 한계치가 있잖아요. 아마 플스가 원 때가 뭐 추정치로는 100만 폴리곤을 낼 수 있고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걸 기술적으로 까고 하면은 맥시멈 30만 폴리곤 안에서 뭘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풀 폴리곤인 거잖아요. 지금 따지면 배경도 다 3D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도 다 웬만한 건 다 3D인데 캐릭터도 다 3D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효율적으로 쪼개서 써야 되는데 그럼 캐릭터 모델링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화 중에 하나로 제가 들었던 거는 이 무기가 캐릭터가 교체가 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기만 놓여지는 거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무기만 이렇게 바뀌어서 짠 무기만 바뀌어서 짠이 아닌데 모델링 전체가 통째로 바뀌는 기준이었대요. 그게 옵션상.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관총을 드는 옵션이면은 기관총이 바뀌는 모델링으로 순식간에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냥 총만 추가되는 게 아니라 그 모델링에서 이게 다른 애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쵸. 그 순간에 그냥 이게 변화는 없지만 그 모델링 자체를 바꾸면서 이거를 이제 줄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안에서 이걸 뭐 하는 과정보다는 제가 본 기준으로는 그랬어요.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라는 식으로 그냥 로딩을 그냥 해서 뭐 하는 것보다는 그냥 통째로 그 부분을 바꿔서 그냥 새롭게 그냥 다 로딩 부하를 좀 줄인다. 왜냐면 플스 1 때 보면은 개발하셨던 것들을 보면은 야 이렇게까지도 만들 수 있구나는 이게 기술자나 개발자들 관점에서는 되게 좀 머리를 잘 쓰신 그래서 제가 그런 작품들이 많거든요. 페미컴부터 한 플스 1까지 그게 유독 심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기기의 뭔가 이 한계 스펙이 명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아케이드랑 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연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이어서 나가면은 제가 그때 이제 디렉터가 코지마 히데오 이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알려진 걸로 뭐 영화 광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몇 달 사이에 처음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컷신 구도 잡는 거나 이런 거는 와 요즘 게임 뺨치게 잘하더라고요. 워낙 그런 거를 잘하세요. 이게 네. 확실히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덕후 기질이 뭔가라는 걸 보여주세요. 이 앵글에 뭐 이런 거 딱 하는 게. 그래서 저 같은 그 유비소프트한테 다져진 애들한테는 훨씬 잘 만들었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요즘 그 고대 3부작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컷신 꼬라지가 여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말 잘 만들었고 근데 다만 이제 의상 디자인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그 98년도에 상상한 2005년이랑 저희가 23년에 생각하는 2005년 생각하면 좀 괴리가 있긴 해요, 이게. 사실 뭐 지금에서의 느낌으로 보면 예전에 그 90년대에서 2000년대를 바라보는 기준에서는 다 약간 통용이 되는. 그쵸. 진짜 그럴 수 있어. 왜냐면은 거기 나왔던 메탈기어라는 존재도 이족 보행인 거잖아요. 이족 보행인데 핵병기가 탑두된 공격 개체인 거잖아요. 막 그런 걸 생각하면 저게 핵탄두를 달고 저렇게 메카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기체가 나오는 게 뭐 좀 가능할 수도 있겠지. 혹시나 해서 안 보신 분들을 생각하시면 스타크래프트의 골리앗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뭐 그럴 수 개인적인 있어요. 상상으로는 약간 그 공각기동대스러운 약간 뭐 그런 것도 그런 있고.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약간 보면은 그 90년대 같을 때 이제 2010년대 그 경제는 어떻게 돌아갈까 약간 이렇게 상상해 놓은 것처럼 맞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특히 그레이 폭스라고 왜 그 칼든 닌자 같은 분 나오잖아요. 그렇죠. 스토리에서 이분 디자인이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현대적이냐 보면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약간 오버워치나 사이버펑크 같은 그래요. 오히려 맞아요. 좀 더 간 미래스러운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요 부분은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안 맞는 그래서 약간 그런 오버 테크놀로지 느낌이 같은 느낌인 거죠. 예. 사무 음악적인 요소 조금만 얘기하자면 제가 여기 음악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약간 제가 파판 세븐 그 미드갈 그 중에서도 신라 컴퍼니 음악 좀 좋아하거든요. 약간 거기 느낌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성분이 그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일본판 기준이신 건가요? 네네, 오츠카 아키오 이분. 예, 이분이죠. 예,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분을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러고 봤는데 저도 좀 아는 배역이 있더라고요.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분이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 저 현역을 하고 하고 계시죠. 계시죠. 그 예. 대표적으로 블리치에서 그 8번대 대장이 있거든요. 쿄라쿠 음. 순수이라고. 제가 그 캐릭터 되게 좋아하는데 아마 원피스 일본판에서도 등장하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네. 어떤 역할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이게 그 블리치에서는 조금 더 나이 든 역할로 해서 그런데 제가 그래서 메기솔 4를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분 정말 반갑다. 오히려 이게 젊었을 때 목소리구나 싶더라고요. 그쵸. 그때 당시에 스네이크 목소리는 확실히 젊었죠. 저는 개인적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메기솔 4의 느낌을 좋아하긴 해요. 워낙 네. 그게 사실 좀 비장미가 좀 많이 담긴 작품이고, 원은 지금 이렇게 돌아서 보면 분명히 약간 심각한 스토리긴 한데 그 군데군데 그 코지마 히데오 감독의 나름의 개그 요소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좀 있어요. 예, 꽤 있어요. 보면은 왜 저게 저기서 나오지라는 그 특유의 개그 코드들이 꽤 있거든요. 제가 게임적 요소 할 때도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그런 게 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시각적인 거에서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와서 체감을 직접 했던 것도 있고 돌이켜서 지금 다시 좀 봤을 때 체감이 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맵 디자인이나 이런 그 전장의 배경을 구현했다는 느낌 자체가 꽤 좋았어요. 충실하게 잘 구현이 돼 있다. 그때 당시의 게임들 중에서는 3D로 전면으로 해가지고 한 게임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진 않거든요. 제 기억상에선. 아까 바하투를 말씀하셨지만 바하투도 엄밀히 따지면은 일부분은 포토레이트로 작업을 했고, 그러니까 2D 포토레이트인 거죠. 이미지로 해놓고 나머지 오브젝트들 3D로 좀 구현을 해서 요게 좀 유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구간으로. 그래서 이제 좀 용량을 줄여가는 식으로 좀 표현을 했다면 이거는 조금 무리를 한 느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3D를 해가지고 아예 그렇다 보니까 이점이 뭐였냐면은 이게 컷신하고 게임 플레이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질감이 없잖아요. 예전에 게임 보면은 동영상 씬이 따로 있고 게임 씬이 있다 보니까 딱 뭔가 좀 깨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파판 세븐도 엄밀히 따지면은 컷씬 따로 있고 그 일반 게임 씬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전투 씬이 따로 있는 건데 왜냐면 전투 씬은 8등 씬이 나오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조금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극한으로 좀 이 성능을 잘 발휘해서 만든 것들에 대한 효과가 잘 녹아들었다라는 생각이 든 작품이었고 실제로 아까 이제 피스워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피스워커의 개발 일화 중에 하나도 PSP 성능을 어떻게 극대화해서 짜낼 거냐라는 궁금증이 개발팀에서 많이 돌았는데 그거의 해법을 찾았던 게 옛날 메기솔 1 개발할 때 플스1의 노하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 아이디어를 갖고 와가지고 오히려 이제 PSP로 피스워커를 개발할 때 많이 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량도 많이 줄이고 어떻게 좀 더 그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또 적용을 해서 피스워커도 PSP로 따지면은 야 이렇게까지 게임 그래픽을 낼 수 있었어? 라고 할 정도의 그런 능력들이거든요. 확실히 좀 그런 부분들이 도드라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적으로 봤을 때. 워낙 개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최적화라든지 그 게임적인 그 엔진에서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워낙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코지마 히데오라는 사람이 워낙 그걸 잘 잡기도 하고 그 개발팀들이 참 그런 걸 잘 만들어 온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서 플레이를 봐도 뭐 이번에 마스터 컬렉션은 1, 2, 3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뭐 메탈 기어 이제 기존 편 1, 2가 있긴 합니다만 3D화돼서 나온 1, 2, 3를 봐도 지금 봐도 꽤 무리 없이 돌아가게끔 잘 만들어진 느낌이고 아마 이제 PC로 많이 적용을 하시게 됐던 게 이제 팬텀 페인 시리즈나 이런 건데 5 때나 이제 이번에 데스 스트랜딩 같은 건데 최적화도 꽤 잘하셨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게 오랜 시간 이 엔진을 어떻게 만들어 오고 요걸 다듬지 않은 기본적인 감각이나 기술적인 구도를 아신다는 거죠. 그 개발팀들이. 근데 확실히 그 시점 변환이 실시간으로 1인칭에서 탑뷰가 된다는 건 좀 꽤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그 정도를 했다는 게 그러니까 기존에도 요게 막 몰입이 돼서 됐다는 느낌으로 진짜 많이 봤지만 이거를 이제 다시 준비하면서 보는 관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저 당시에 저기까지를 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좀 괜찮았고 그리고 사실 그 로건 시스템은 이제 게임적인 것이겠지만 그것도 한편으로 좀 참신했죠. 그렇게 총을 쏠 수 있구나라는 거. 또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시각적인 것은 뭐 그 전투 레벨 디자인들이 잘 돼 있잖아요. 뭐 장갑차 격파신도 있고
그다음에 스나이퍼 울파의 대척신도 있고 그게 참 그렇죠, 그렇죠. 저격총 대 저격총이라는 시퀀스가 꽤 흥미롭잖아요, 사실은. 아니다. 그쵸. 그건 게임적 요소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약간 시시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 메탈기어 파괴된 메탈기어 위에서 이제 솔리드 스네이크랑 리퀴드 스네이크가 이제 맨몸으로 이제 전투씬 하는 거. 그다음 마지막에 추격신 같이 나오는 것까지 하면은 꽤 그 시각적인 거에서 디자인이 정말 군데군데 잘 돼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게임이 이번에 녹음하면서 처음 해봤지만 좀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맵 활용도가 되게 좋다. 아마 게임 해보신 분들은 물론 이 게임처럼 같은 공간을 활용한 게임도 있지만 전 이 게임만큼 진짜 같은 맵을 이렇게까지 활용한 게임은 못 해봤었거든요. 예전에도 게임 보면은 네. 2회차 플레이라고 해가지고 많았잖아요, 사실은. 뭐 그쵸, 어떤 그쵸. 게임도 2회차 플레이가 있잖아요. 오락실 게임도, 슈팅 게임도 보면 한 번 깨면 또 이제 무한 루프라고 해서 한 번 더 하고 막 레벨 좀 올라가고 이런 게 있듯이 2회차 있는데 2회차다면 사실은 난이도적인 걸 제외하고는 딱히 뭐가 달라지는 게 없는 수준인데 이거는 약간 다회차를 노릴 수 있을 법한 요소가 있어요. 맵이 워낙 다양하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진짜 적극 공감합니다. 저는 저는 시각적인 그 것은. 다회차적인 부분보다도 그러니까 1회차를 그냥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 1회차에서 이게 그냥 맵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저한테 지나가는 정도였거든요. 그냥 예, 일직선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 78년도 아니 98년도 이제 당시 게임에 제가 경험했던 걸로 얘기를 했을 때 저희 메탈 슬러그라든지 그런 것만 역시 보더라도 같은 매짤. 그냥 지나가는 메탈의 거예요. 신호를. 예. 그 안에 스토리는 있을지언정 그 맵은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보스 깨면 또 없어지고.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도 이제 맵이 있지 않습니까? 맵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안에 스토리가 있지만 그 맵 한 번 하고 나면 또 딴 맵 가요. 맞아요. 내가 이 캠페인 그 이제 스타크래프트도 스토리 모드가 있지만 거기서 이제 쭉 그 각 세종족의 캠페인을 깨고 한다고 해도 여기 다시 안 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거진 안 와요. 근데 이 게임처럼 딱 1스테이지에서 깨고 나서 안녕 이럴 줄 알았는데 사실상 아까 말하신 그 탱크와 이제 접전을 벌였던 그 맵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거길 포함해서 전 맵을 일단 다 쓰잖아요, 한 번씩. 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스나이퍼전에서도 그 스나이퍼가 없으니까 이제 오타콘한테 무전해가지고 본 적 있나? 이거 어딨나? 이래가지고 또 이제 거기 가면 창고에 있을 거 해가지고 다시 또 창고의 맵으로 또 가요. 맞아요. 이렇게까지 맵을 활용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이거 한편으로는 이거 좀 참신한데 하면서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좀 아낀 건가?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마 둘 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용량을 효율적으로 줄여서 활용도 해야 되고 재미적인 거에서 이거를 명분도 잘 줘서 납득을 시키게 하면은 저는 그래서 돌아가는 과정이 지금은 좀 귀찮아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자연스럽게 납득은 돼요. 맞아. 이렇게 해서 가야 되니까. 맞아. 그러니까 뭐 이거 챙기러 갈 때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막 이렇게 다시 가는 게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고 그대로 이제 기존에 이제 로드했던 걸 또 로드해서 다시 가더라도 이게 뭐 질리거나 하는 것보다는 당위성이 주어지니까 그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데 같았으면 그 이제 저격 씬 중에서 이제 같이 일하던 여자 동료가 메릴이 총 맞고 이제 납치당하잖아요. 맞아요, 납치당하죠. 보통 다른 데 같으면 거기서 총 맞고 이제 총 가지고 오니까 거기서 편전정차 여기로 알아서 딴 맵을 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또 맵이 또 바뀌어. 그리고 맞아요. 이따가 또 이제 뭐 갑자기 뭐 러시아에 있다가 뭐 또 갑자기 중국으로 가든지 뭐 딴 나라로 또 가. 맞아요. 스케일이 커지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맵에도 좀 오히려 정이 들었거든요, 살짝씩.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거 한 번 깨고 저는 이거 3회차까지 한번 해봤었거든요. 오, 길게.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도 좀 공감은 가요. 다회차 하다 보니까 이때 이거 있었으면서 다시 하고 또 억지로 한번 얻어보려고 하고 별의별 걸 해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게임이 3D화가 되면서 가장 수혜를 입었던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보면 예전에도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만 잠입 루트에 대한 것들이 워낙 다양해졌다. 첫 번째 엘리베이터까지 잠입신만 생각해도 적들을 다 죽이고 갈 수도 있고 일부 적만 처치해서 갈 수도 있고 아예 적들을 대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피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어느 구간으로 맞춰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서 갈 것이냐라는 게 경우의 수가 많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나중에 모든 잠입 게임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아예 그 불사를 강요하는 게임도 몇 개 있거든요. 뭐 디스아너드라든지 아니면 그 스플린터 셀 같은 게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임에 어디서 나왔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잠입 액션이라는 게임에서 그러니까 잠입 액션이라는 장르 자체도 좀 생소하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런 관점에서 이 시각 디자인이 표본적인 느낌이 이거라는 거는 확실히 보여준 작품 같아요. 메탈 기어 솔리드 1이라는 게임은
디자인적인 거나 시각적인 거에서 이래서 잠입 게임입니다라는 거를 정말 잘 보여준 교과서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 시각적인 거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카르마 씨가 얘기한 대로 맵의 활용도가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진짜 적극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워낙 왜 거기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랑 그 맵을 잘 살펴보시면 분명히 당신이 갈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라는 게 좀 많이 보여서 물론 이제 일직선으로 가야 될 루트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재밌게 다가오는 부분이었고 요즘에 이제 스피드런 하시는 분들 보면은 또 버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로 단적인 예로 보면은 그 설원에 탱크전 가기 전에 보면은 고주파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스캔이 되는 부분 있잖아요. 걸리면은 바로 문 닫히면서 매도가스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질식사해서 죽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납고랑 다음 경납고 사이에 보면은 그 설원 있는 공간 그 전에 네. 그 선어로 가기 전에 그 경납고 거기 지나가려면 이제 그 스캔을 피해가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를 이제 스피드런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나 보니까 경납고 라인에 오른쪽에 방들이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이제 약간 벽뚫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버그죠. 들어가서 거기를 제껴서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납고에서 그 스캐닝을 피하고 그게 열립니다. 옛날 게임도 그런 거 많죠. 네, 그 약간 폴리곤 깨짐의 부분을 버그를 잘 승화해서 스피드런으로 활용하는. 오브젝트 뚫고 가는. 아, 맞아. 오브젝트가 뚫리는 거죠. 근데 확실히 그런 기술들이 예전 게임에서 참 요즘에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전 게임이 참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쓰긴 하더라고요. 2D든 3D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호평하는 게 그 대화씬이 무전기로 이렇게 통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거를 게임상에 있는 그 컷신이 아니라 대화창만 나와서 아예 따로 빼는 식으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리소스 절약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그런데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좀 하드보일드함을 잘 흉내낸 정확하게 표현한인데 표현하면서 리소스까지 아끼는 약간 요걸 좀 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인디게임 중에 페이퍼 플리즈라고 있거든요. 그거 입국 도장 찍어주는 거. 그거랑 비슷한 요런 그림체를 좀 좋아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좀 그 긍정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제 취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디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다만 이제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그 매기솔 특유의 약간 뜬금없이 역해 집어넣는 거? 아. 이게 역해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 게임에? 많은데 그 중에서 좀 제일 이질적인 게 전 그 메이린이라는 캐릭터거든요. 아, 예, 세이브 담당. 네. 네. 근데 140.95인가? 제일 뜬금없어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아. 나머지 뭐 그 조카랑 뭐 메릴이라든지 네. 나옴이라든지 네, 뭐 소리가 좀 있긴 합니다. 다 그럴 수 있는데 이분만 약간 좀 톡 튀어나와 있는? 그게 뭐 솔리콘 레이던가 솔리드 레이던가 같은 그거를 뭐 만들었다 뭐 그 프리퀀시를 만든 사람이 메일인이라는 설정이 있죠. 그래서 세이브가 된다 그런 식으로. 저는 007 시리즈 영화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걸 그런 좀 느낌. 있죠. 뭔가 그래서 보면서 야 이래서 여자 캐릭터들은 좀 많이 엮이나 좀 이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제 개인적인 반박을 조금만 하자면 제가 이제 스네이크 히터나 팬텀 페인 이런 거 봤던 입장에서는 오히려 약간 뭐 공각기동대, 뭐 본 시리즈, 뭐 아니면 팬텀 페인 이런 거 기준으로 생각하면 좀 덜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 말도 틀리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감상에 약간 조금 더 그 상황이 급박하고 중요한데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했죠. 어쨌든 뭐 이게 스토리적으로 봤을 땐 워낙 좀 깊이가 있는 스토리다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 뜯어가는 데는 확실히 좀 시간적인 게 오래 걸릴 것 같긴 하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저는 뭐 어느 정도 당위성은 있다. 근데 이제 사견입니다만 그 메이릭이라는 캐릭터가 메탈 기 솔리드 4에서 이제 그 후반부에 좀 중요 역할로 나오는데 조금 이해는 안 갔지만 이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변해야 될지 싶었지만은 뭐 그게 또 그 캐릭터에 대한 스토리를 잇는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딱히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라서 그냥저냥 좀 넘어갔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앞서서 이제 시대적인 거에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했지만 이게 뭐 디자인적인 거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많이 알려진 개발이야 잠깐 알려드리면 원래 제목이 이제 메탈 기어 3였다고 합니다. 네, 메탈 기어 1 이제 메탈 기어라는 작품이 있었고 메탈 기어 2 솔리드 스네이크 이게 이제 MXX로 나왔던 게임들이죠. 뭐 페미컴으로도 나중에 컨버팅이 돼서 나왔던 게 따로 있고
근데 이제 메탈 기어 3라는 걸로 해서 처음에 개발될 때는 3D로 개발될 의미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개발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94년도에 3DO판으로 개발이 계획이 돼서 95년도에 발매 예정이었는데, 문제는 95년도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1월 17일경에. 이때 당시에 코나미 본사가 고베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개발이 중단이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여곡절을 거듭해서 수습이 돼서 개발은 재개가 됐는데, 당시에 또 이제 3DO라는 게임기 자체가 완전히 이제 폭삭 망해가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거를 이제 냈던 파나소닉이 시장에서 철수를 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3DO라는 게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붕 떴죠. 붕 뜨는 상황이 벌어서 결국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플랫폼을 변화시켜서 플레이스테이션용으로 개발하는 걸로 다시 리뉴얼해서 진행이 돼서 97년도 E3 쇼에서 첫 발표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나왔던 우여곡절이 좀 있었고, 저희가 이제 시각적인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생각보다는 저희는 굉장히 잘 구현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처음 시도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를 좀 이제 시도를 했다는 것들이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건 이게 메탈 기어 2, 솔리드 2 때까지도 이 영상 자료에서 많이 봤는데, 아마 다음에도 좀 이렇게 영용을 하셨던 걸로 저는 이제 판단이 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레벨 디자인이 표현될지를 감을 못 잡잖아요. 3D라는 기술 개발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표현해서 응용을 처음에 이제 계산을 했냐면 레고를 많이 이용하셨다고 합니다. 레고로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거를 응용해서 보고 이제 요 디자인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식으로 그거를 게임 개발에 도입을 하셨다고요. 그 건축가 디자인 학생들 CAD 쓰다가 그 실물 모형 만들어.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신 것 같아요. 레고가 참 잘 만들어진 장난감인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이 메탈 기어 솔리드 관련된 개발 일화 영상들에서 많이 나오고, 메탈 기어 솔리드 2에서도 보면 그 원이 유출이 됐던 이제 거기를 이제 다시 정화를 시키는 장소가 나오는데, 그 장소 같은 경우는 레고로 실제로 이렇게 디자인한 그 영상을 제가 본 기억도 있거든요. 그 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야, 참 비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라는, 확실히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표현을 하니까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거든요. 확실히 여러모로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시점 자체도 보면 레고를 위해서 바라보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딱 바로 납득이. 그렇죠. 이렇게 보고 맞네요, 어디 맞네요. 각도를 보던, 그리고 로시 씨가 말씀하신 대로 캐드를 막 쓰다가 이제 그걸 실제로 모형화를 해서 이제 실제로 살펴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잡아보는 과정,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84회차 디스크 1이었습니다. 메탈 기어 솔리드는 게임 재미적인 요소에서 많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고, 정말 이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가득가득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디스크2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디스크2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도에 인사를 드릴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회차는 로그아웃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로그아웃을 인사드리고 로그아웃 다음에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84회차 디스크2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스테이지의 업로드는 12월 31일 저녁 넥스트 스테이지 10으로 인사드립니다. 급작스럽게 찾아온 환파에 건강 주의하시길 바라며 즐거운 레트로 라이프 보내세요. CHRP